안녕하세요. 이웃집 로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언어 지원과 자폐 경계선 진단을 받은 저희가 언어 치료에서 도움이 되었던 내용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착 강화 수업을 배워보면서 아이와 양육자의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놀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제 뒤에는 테니가 자고 있어요. 주변이 어두운 점 죄송하게 생각해요. 애착 문제가 자폐 증상을 같이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유사자폐, 반응성 애착장애. 이게 다 무슨 소리인 거죠? 제가 처음에 테니가 자폐 경계선이라는 검사 결과를 보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보였던 단어들이에요. 유사자폐, 반응성 애착장애, 그리고 미디어 증후군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애착 강화 치료를 시작해 보게 된 의미가 있는 건 아무래도 이 반응성 애착 장애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 아이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검색을 또 해보고 많이 알아보았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드물게도 양육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자폐 아동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반응성 애착장애의 원인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영유아에게 충분한 관심, 돌봄, 애정이 필요한데 이런 필수적인 것을 제공받지 못하고 방임에 노출되거나 주양육자의 잦은 교체, 아동이 많고 보호자가 적은 특수한 구조의 양육을 경험하는 경우 이때 아이는 안정된 애착을 느낄 수 없게 된다. 또는 학대받는 아동의 경우에도 반응성 애착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의 타고난 기질과 발달 정도도 반응성 애착장애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좀 없고요. 부정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이 되게 적대요. 물론 눈맞춤 이런 것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 조절이 되게 어렵다고 해요. 물론 유사자폐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없어진 말이다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응성 애착장애는 전쟁통의 고아, 심각한 학대나 유기여야 발생한다라고도 하고 그 늑대 소년 수준의 그런 정도여야지 반응성 애착장애가 발병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반응성 애착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막 진짜 학대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쉽게 우린 아니야 상관없어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런 환경뿐만이 아니라 가정 환경에서 부부의 불화 문제가 있거나 또는 아이가 갑자기 동생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도 아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이 정체되고 퇴행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아이를 막 학대를 하고 방임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 이런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양육하는 그런 양육자의 태도나 그런 아이와 양육자의 관계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좀 느꼈고요. 아이에게 애착이라는 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테니가 아무래도 한번 퇴행이 있었던 그 시기가 제가 없었고 동생이 생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치료와 함께 이런 교육을 병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환경에서도 유전적으로 기질적으로 서로 다른 아이들이 누가 어떤 상황에 노출됐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다를 거고요. 아이의 기질과 성향이 부모의 기질과 성향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또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그냥 맞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인 거거든요. 전쟁통의 고아이고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해도 또 모두가 자폐 성향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내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뭐가 100%다라는 답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나의 애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화를 해야 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테니 같은 경우는 체력이 진짜 좋아요. 체력이 너무 좋은 아이라서 시터 이모님 혼자서 얘를 수월하게 양육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저와 함께 같이 돌보았어요. 그분도 혼자 있을 수 없고 제가 항상 같이 옆에서 도와드리고 같이 아이를 케어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테니가 잠을 정말 잘 안 자는 아이였고요. 모두들 잠재우는 걸 힘들어 했었어요.
단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잠재우는 게. 그때 제가 이제 태니를 입주 시터 이모님한테 아예 전적으로 맡길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태니를 재우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진짜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막 2시간, 3시간을 씨름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러니 힘이 드니까 그냥 자지 마 막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남은 어떨까요? 남이 하루 종일 태니와 같이 있으면서 태니를 그렇게 힘든 태니를 또 재우고 밤에 또 깊게 자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이 아이의 주 양육자로 옆에서 계속 붙어 있는 게 과연 괜찮을까? 나는 아이를 낳은 엄마인데도 화가 나고 힘이 드는데 남인데 그게 가능할까? 과연 그게 아이에게 긍정적인 환경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제가 힘든 것보단 아이에게 과연 괜찮을까? 그게 먼저였던 것 같고요. 출퇴근 시터 이모님의 도움을 받고 밤잠은 꼭 제가 재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제가 잘한 게 맞는 건지 확신은 없어요. 이게 되게 저한테는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저는 맨날 태니한테 웃어줄 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을 못 자면 진짜 웃음이 안 나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지옥 같을 때가 많아요, 사실. 태니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되게 많이 예민한 아이예요. 태니의 그런 예민한 기질들이 아무래도 더 저를 힘들게 하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저는 아무래도 아이에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거나 이제 아이를 많이 방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는 쉬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지치니까 아이를 혼자 놀게 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한 번씩 위험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안 된다고 하겠죠. 평소에는 말을 안 하다가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아이는 내가 뭔가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는다는 느낌보단 늘 통제받는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소아정신과 선생님 말씀이 태니처럼 모든 감각이 다 예민한 아이는 양육자를 되게 힘들게 하는 아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은 사실 사소한 변화에도 쉽게 불안감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대요. 제가 사실 2년이 넘도록 아이의 스케줄을 쭉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외출을 하거나 뭐 여행을 가서도 낮잠 시간, 밥 시간 이런 걸 다 지켜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 그게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런 예민한 아이들은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 주는 게 아주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너무 그렇게 하는 저 때문에 뭔가 아이가 나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사실에 너무 안도했고요. 너무 강박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은 게 제 자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주변에서도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육아해? 뭐 스스로가 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게 이런 아이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면서 되게 울컥했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이제 이런 감각이 예민한 아이일수록 또 예민하기 때문에 더 양육자인 저의 기분과 분위기를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대요. 사실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질 거고 힘들고 예민해져 있는 제가 자주 화를 내게 되면 또 그거를 아이가 느끼겠죠. 그러면서 아이는 더 불안하고 힘들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너무나 순하고 유순한 아이는 또 순하기 때문에 방치될 수 있다고 해요. 애착 수업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예민도를 끌어올려 줘야 돼요. 아이가 이런 반응이 좋은 반응이고 이건 싫어하는 반응이고 이런 것들. 아이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아이가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그리고 아이를 같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민하고 까다로울수록 사실 아이 한 명을 컨트롤하는 게 양육자한테는 되게 버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대요. 요구사항도 더 많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양육자가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아이에게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가족들이 함께 양육에 동참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사실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또 어떤 한 가지만의 문제가 또 한 가지만의 결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애착 강화와 놀이 발달에 도움이 되었던 놀이입니다. 엄마랑 부비부비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신체 부위를 부비부비 하거나 또는 우리 아기 뽀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부위에 뽀뽀를 하는 그런 놀이예요. 이거는 자기 전에 하면 되게 좋았던 놀이인데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이 놀이를 많이 했는데 데니가 되게 좋아했고 아이와 유대감이랑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놀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체 부위 익히기도 할 수 있고 특히 저희처럼 이제 눈 맞춤이 잘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엔 눈 맞춤을 많이 늘릴 수 있어서 좋은 놀이라고 했어요. 말을 좋아하는 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무릎에 앉혀놓고 노래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달리는 그런 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나 봐요. 엄청 깔깔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같이 아이랑 엄마랑 리듬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감정도 공유가 될 수가 있고요. 라포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놀이라고 해요. 다양한 컬러의 풍선을 다양한 크기로 불어놓고 풍선을 갑자기 손을 넣으면 슉 날아가게도 해보고요. 풍선을 던지고 쳐보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되게 해봤던 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끈을 묶어서 같이 흔들기도 하고 같이 빙글빙글 돌아도 보고 천장에 묶어놓고 같이 쳐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놀다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노는 걸 가장 좋아하는지 찾아지게 돼요. 신기하게.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테니가 이렇게 그 담요 위에다가 풍선을 모아놓고 한 번에 슉 이렇게 드는 걸 좋아한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한 몇십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테니가 모아오면 제가 슉 날려주는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테니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에요. 이 놀이는 부작용도 되게 컸고요. 이렇게 뾱뾱이 위에 로션을 듬뿍 뿌려놓고 발로 문질문질 손으로 문질문질하면서 스케이트를 타는 놀이를 했는데요. 제가 같이 손을 잡고 발을 잡고 저 위에서 같이 걸어도 보고 같이 스케이트도 타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전에 로션을 손에 같이 바르면서 빙글빙글 마사지도 해보고 했는데 저 놀이를 제일 좋아했어요. 내 부작용은 이 로션 놀이가 너무 재밌었는지 테니가 지금 로션만 보면 미친 듯이 짜대고 있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왠지 자폐는 타고난 아이의 문제인 것 같고 반응성 애착장애다라고 말하면 엄마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이게 꼭 아이의 탓이다 엄마의 탓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최악을 피하려면 무엇을 노력을 할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하자고 결정을 했고요. 저는 평소에 아이들과 많이 놀아본 적이 없어서 아이를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를 잘 몰랐고 또 어려웠는데 어떻게 노는 건지 조금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놀면서 보니까 아이가 좋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아이가 이건 좀 원하지 않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놀다가 아이가 원하는 방향과 그 방향으로 제가 같이 해줬을 때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반응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반응을 보는 저도 아이와 노는 게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도움이 됐던 내용들이라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육아를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아줄 수는 없지만 아이에게 진짜 너무 즐거운 기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거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많이 놀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